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의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한다는 정부 진보 교육감들의 방침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자사고 연합회 교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오세목 서울 자사고 연합회장 그리고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고령화가 더 두드러지고 있죠. 경기도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 도내 읍면동 한 곳에 고령 친화적인 이른바 카네이션 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에서는 일자리 제공, 노인 주거 환경 조성, 재능 기부 확산 등을 제공하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마을, 고령화 사회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lle의 Kiss Me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키우고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대 선결교육과제를 제안하면서 담은 내용입니다. 특히나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던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자사고 연합회 교장들이 모여서 자사고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 자사고 연합회 오세목 연합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목입니다. 예, 어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주된 내용은 자사고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근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돼서 예. 평준화는 필연적으로 획일화를 낳게 되고 우리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또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 공교육을 모두 평준화해 놓으면은 경쟁이 사라져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좀 많이 실망한 학부모들께서 저기학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근데 자율형 사립고는 국고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예. 학생 학부모님들의 수업료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학재단들이 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라서 그 학교들이 좀 앞장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훌륭한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많은 다른 공교육 일반고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전부 보급하고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래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벌써 15년 이상 이렇게 운영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되고 또 그동안에 일부 이제 지적된 문제점 이런 것들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일거에 폐지시킨다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래서 어제 저희들이 회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고등학교 교육 체계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거에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폐지가 된다면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흔히들 고교 서열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사교육 문제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인데, 예. 저는 이제 서열화는 실은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 지금보다 결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자유형사직고를 없애면 전부 똑같은 평준화, 그 강제적 평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똑같이 국민 세금 가지고 저는 초중학교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거기는 어떻게든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그 지원을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형사직고는 그 세금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인프라 투자를 수백억씩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만약에 되면 오히려 지역 격차에 따르는 서열화가 더 심화될 거다. 지금은 강남 학생이 강북에 있는 자사고 갈 수도 있고요. 강북에 있는 학생이 그대로 이사 오지 않아도 강남에 있는 자사고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지역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오히려 강남 학군이 부활되고 이런 부작용이 더 생겨나고 여전히 서열화 문제는 상존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박하는 입장 쪽에서 몇 가지 네. 주장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은,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2015년도에 낸 공동 보도자료를 보면은, 자사고 사교육 시간이, 그리고 사교육 지출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선발 효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미리 뽑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 사교육 문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기숙사를 짓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서울 자사고에 그 지원을 하는 학부모들은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그 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예. 그러면 그 정도 내고 자유형사직고에 보내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해 주겠냐, 이런 그 요청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점점 더 변화를 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몇 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깜깜이 전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성적을 보지 않고 5분 인성면접, 1단계에서 추첨한 다음에 5분 인성면접을 통해서 입학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이 넉넉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반고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받지 않고 기숙사에 넣어서, 그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광역화해서 내가 선택하는 본인의 그 진로가,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방향이, 예를 들어서 서울형 그 자사고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종립학교입니다. 정규적인 권한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으면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없으면 전체 서울 시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과거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을 들어서 모두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고서 바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 자사고 외고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일찍이 자사고 정책인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손봐야 될 때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글쎄,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 회견에서 조금 너무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폐지 정책이 아니냐. 이게 한 번도 어떤 제도는 도입했을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을 했던 거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튼 스쿨 하면은 세계적인 명문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특히 한류바람을 타고 아시아 쪽에서 베트남, 중국 이쪽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는 학생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수요를 받아들이고 하려면 좀 학교를 필요한 경쟁을 하게 해서 더욱 다양화해야 되지, 표준화 시켜놓고 평등화를, 강제적 평등화를 하면 똑같이 모든 학교들을 국고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지금 자유형사립고는 약 한 학교에 40억 원 가까이 국고를 절약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돈을 모아서 그 열악한 공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사용해야 하고, 자사고는 스스로 노력하겠다, 스스로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없애면 우리가 앞으로 유학 오려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좀 답답한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2011 끝자리 청취자께서 예. 등록금이야 그렇다 쳐도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반고보다 많지 않을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아이들이 계층별로 나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도 내주셨네요. 예.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진로 선택에 따라서 직업 교육을 받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반고나 자사고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등록금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예. 기타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간다든지 방과학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좀 알려져 있는 뭐 좀 초기에 했던 그 전국 단위, 거기는 가면 이제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기숙사 비용은 뭐 아주 최소한의 돈만 받는 게 기숙사비입니다. 학생 기숙사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저는 등록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일반고 자사고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오는 28일에 일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재지정이 서울시 교육청에 따라서 자사고가 재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그런 파동을 겪었습니다. 예. 뭐 올바르고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내린 거면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미 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언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목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그 서울 자사고 연합회장님 인터뷰 내용은 들어보셨는지요? 네네. 예. 일단 자사고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 이미 다양화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전혀 다양화되고 있지 않고 입시 명문학교화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평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6학년도 스카이 세계대학 입학생 11,800명 중에서요. 자사고 자율고 학생들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불과한 학교에서 이렇게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진학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입시주 학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록금 3배 이상의 것들은 사실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이제 기타 경비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고에서 보다도 훨씬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분리교육들은 보통 교육인 고교 단계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려면 이런 분리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문제를 낳게 되는 거고요. 예. 인종분리도 아니고 이런 분리교육이 고교 단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교육적 견제에서 사라져야 할
교육 적폐의 1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오세목 서울 자사고 연합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런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반 고등학교 시절에도 있었다고 말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 과거나 외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 고등학교들과 일반고의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가 또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차등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선발하는 이제 입시 방식을 보면은요, 영재고가 먼저 선발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선발되고 그리고 나서 일반고를 뽑는 순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적 좋은 순서대로 다 뽑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고로 배정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만약에 대학들 보고 이런 식으로 선발하라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가령 서울대 다 뽑고 그 다음에 연고대 뽑고 그 다음에 인서울 대학 뽑고 그 다음에 지방대 뽑아라. 그러면은 그걸 어느 대학이 수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입시 선발 방식이 우리나라 고교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서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예. 또 특목고 이후에 자사고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그래도 특목고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또 성적 좋은 아이들도 또 일반고에 같이 배정되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일반고 황폐화가 자사고가 나온 다음에 그런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사고가 먼저 선발제도의 특혜를 받고 그 이후에 일반 고등학교는 이른바 말하는 슬럼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자사고의 효용성은 이미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자사고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공교육 문제를 손볼 것이 아니라 사교육 정책으로 따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교육 문제는 그 사교육 자체를 줄이는 방법하고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교육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학원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밤 10시까지 제한한다거나 또 일주일 7일 중에서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원 영업을 금지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금 학원들 반발에 의해서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학원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국가정책부터 바꿔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나쁜 국가정책들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국가정책으로 생겨난 학교들에서 생겨난 사교육 문제를 이거는 이제 사교육 정책으로 풀어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화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영수 편중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분석이 다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예.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말할 필요가 없고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희망 진학 고교별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예. 월 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4.9% 미만인데 반해서 광역 단위 자사고가 18.8%, 전국 단위 자사고가 28.6%였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4배에서 7배 정도 중3 학생들이 자사고를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고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일반고 들어간 학생들보다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훨씬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 입시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입시 위주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사고가 폐지되고 외고도 역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이 된다면은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로 인해서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평준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요?
지금은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이제 그 비율이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학 입시 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고교가 평준화되고 모두 일반고화로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고교 교육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의 그 고등학교가 꼭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네. 자, 그리고 3119번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까 자사고를 그냥 한 번에 폐지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혼란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반발하는 분들의 또 후속 조치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 우선 선발권만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우선 선발권은 사실상 당장이라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사고 교장쌤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은 추첨과 면접으로 보니까요. 예. 특별히 입시 전형 그 자체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제 입학 후의 경쟁에서 우위를 좀 점하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공부를 미리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더라도 공부했던 준비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나 이제 중3 학생들이 이제 당장에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두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충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중3 학생들까지는 보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였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 잘 먹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낮엔 삼복도에 못지 않더라고요. 예, 벌써부터 삼계탕 같은 거 찾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저는 제철에 좋은 거 족족 먹고 다녀서요. 굳이 많은 분들이 예. 굳이 너에게는 그런 보양식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더군요. 좋아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좀 한낮은 되게 덥긴 하지만 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선선하니 바람이 좋더라고요. 특히 저녁 무렵에 많은 분들이 거리를 배회하시는데 바람이 좋으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근데 이 떠나고 싶은 곳이 약간 물가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시원하죠. 그 여름의 물가는 바다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밤바다가 있는 여수 밤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여수밤. 이 노래로 나올 정도로 정말 좀 운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간만에 제가 가본 곳이에요. 가보셨어요? 근데 좀 됐어요. 여수 밤바다를 만끽하셨나요? 근데 좀 오래돼서 2007년도 1월? 10년 전인데요. 좀 오래됐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여수의 바다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노래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12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더 로망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이후에. 사실 여수에 가셔서 바다를 보시면, 주요 관광지에 있는 바다를 보시면 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처럼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동해 바다처럼 깊고 푸른 느낌도 아니고, 제주도의 바다처럼 고즈넉하지 않아요. 약간 항만에 가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밀조밀 복작복작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 바다의 백미는 그래서 밤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노래도 가사 중에 네온 사인 조명에 걸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쵸. 있고 너와 함께 걷고 싶은 바다가 있고 한데 완벽하게 외우고 계시네요. 여수 밤바다를 제대로 딱 볼 수 있는 곳이 네. 있어요. 바로 돌산공원인데요. 네. 아마 여수의 야경을 밤바다 사진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돌산대교라는 다리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
중앙으로 올라와 있는 연육교인데 네. 이 돌산대교는 여수 도심과 지금 돌산도라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네. 과거에 연육교가 흔치 않던 시절에는 이 다리 자체도 아름다워서 이 다리 자체가 명물로 볼거리였어요. 네. 이 다리가 연결된 돌산공원에 가시면 그 바다가 되게 잔잔한데 여수는 365개의 그 섬들을 품고 있어요. 그 섬들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서 바다 자체가 되게 호수처럼 잔잔해요. 네. 그리고 오밀조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이게 복작복작한 항만 같은 바닷가가 저녁이 되면 어둠을 내려앉고 빛을 입으면 이렇게 잔잔하게 빛들이 막 일렁거려요. 그 풍경들이 바다 위에서도 그 언덕배기 위에서도 다리 위에서 반짝이는데 이 풍경이 돌산대교 돌산공원에 가시면 딱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서서 돌산대교와 바다와 도심의 불빛을 보면 버스커가 왜 그렇게 여수 밤바다를 목 놓아 불렀는지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그 명소가 하나 있는데 이 돌산공원에서 여수 오동도가 내려다 보이는 자산공원까지 해양 케이블카가 있어요. 네. 제가 2번 타봤는데 낮도 좋고 밤도 좋은데 추천드리는 거는 해질 무렵에 이제 어둠이 내려앉고 잔영이 남아있을 때 불빛이 하나하나 켜질 때 타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평일에는 10시까지 하고 주말 토요일 저녁인 11시까지 운행이 되는데 케이블카 중에서 바닥이 크리스탈 유리로 돼가지고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서 이제 해질 무렵에 그 케이블카를 타시면 발 아래로 바다가 그대로 펼쳐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해양 케이블카래요. 바다 위를 가르는 발 아래로 저 멀리로 위로 사방에 바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타시면서 딱 즐기시면 좋고 왕복으로 갔다 오시면 바로 다시 이제 돌산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시고 돌산공원에서 돌산대교 야경을 보시고 나서 예. 돌산공원을 딱 건너가시면 돌산공원에서 바라다 보던 약간 구도심 해안 항구 쪽에 있어요. 이순신 광장부터 종포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그 걷기 좋은 길목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매주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 저녁이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 진짜? 네. 예. 이 공연도 그냥 두서없는 게 아니고 5개의 버스킹 공연장이 이렇게 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시에서 매주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알려져요. 공지도 뜹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총 5개의 무대에서 첫 번째 이순신 광장에서는 판소리와 풍물배 공연이 있고 예. 중간중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혼자 기타 치고 나오셔가지고 또 버스커의 여수밤바다를 부르시고 중간쯤 가면 밴드 공연이 있고 4번째 무대에서는 퍼포먼스 공연이 있었어요. 불쇼도 있고 비눗방울 공연도 있고 마지막 코너에 가니까 색스폰 연주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저녁 내내 길목만 왔다 갔다 걸었더라도 되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밤바다를 즐기기에 정말 더없이 좋아요. 바로 앞에는 일렁이는 바다가 있고 네. 공연도 있고 흥겨움도 있고요. 굉장히 운치 있는 곳인데 제가 여수에 갔을 때 그 해지는 모습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네. 그래서 아까 돌산대교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를 지나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사진 찾아보니까 네. 다행히 여기는 한번 제가 걸어서 지나가 봤네요. 네. 여수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죠? KTX를 타시면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버스를 타시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KTX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예. 좋은 게 여수 엑스포역에 딱 내리면 바로 앞에서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5,000원이에요.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쏠려 있는. 그래서 예. 그 버스만 타고 돌아다니셔도 여수의 유명 주요 관광지는 다 편안하게 도실 수가 있고 재승차도 가능하고 계속 예. 타고 도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산공원과 돌산대교와 오동도를 다 그냥 예. 돌아보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가운전보다는 약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갈 때는 KTX가 없었고요, 여수에. 그랬구나. 그리고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무궁화호 탔는데 네. 좋아졌네요. 그때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무궁화호 타고 가셨군요. 자, 여수에서 뭘 좀 먹어볼까요? 제가 오늘의 주제가 여수 밤바다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순신 광장부터 종포 해안거리까지의 버스킹 판들이 무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골목의 저녁이면 낭만 포차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예. 바로 앞쪽에 공연장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그 앞에 포차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다양한 곳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은데 여수에 가면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해물삼합이에요. 해물삼합은 드셔보셨죠? 예. 해물삼합은 여수의 갓김치와 그다음에 돼지고기와 다양한 해산물을 같이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서 삼합을 만들어 먹는 건데요. 네. 여수에서만 약간 즐길 수 있는 명물 요리입니다. 그리고 해산물이 정말 좋으니까 갓김치도 예.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세계 삼합으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홍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 서울 창업허브가 문을 열었는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단일 창업 보육기관으론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서울 전역에 23개 창업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과 정보를 종합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우선 154개 스타트업이 개관에 맞춰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들 기업은 입주기업 보육공간의 둥지를 들고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이곳에선 공간 배치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창업한 지 오래되고 고용 인원도 많은 기업이 들어서서 공간도 더 넓어집니다. 또 대시민 개방 창업 문화 공간은 창업기업 제품 전시 공간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자리 잡았고, 요식업 스타트업이 메뉴를 개발해 판매도 할 수 있는 키친 인큐베이팅 공간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창업허브를 통해 매년 450개 기업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예,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또 많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용시장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요즘에 해외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많죠. 네, 지난 2월에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구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전문기관 3곳과 손잡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100명을 뽑아서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패션과 디자인, IT, 호텔, 마케팅 등의 분야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겁니다. 항공료와 교육비, 취업 알선비 등 한 명당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되고요. 취업 국가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합니다. 특히 고용 형태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후생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꼼꼼히 따져서 청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사는 만 18살 이상 34살 미만의 청년이면 오는 26일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5살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적자가 많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생겼군요. 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인 무임승차를 지시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예. 이후 장애인과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그런데 그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도시철도 노선이 광역화하면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가 4억 2천만 명.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8,395억 원의 66%에 해당합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회의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인 무임승차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같은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인데요. 오늘도 역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잠시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이나마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